먼저 이야기 드릴 게 네,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공부란 과연 뭘까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네, 공부라는 건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입니다. 네, 이게 공부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우리는 사실 배우는 건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대한민국 교육은 사실 이 배우는 것에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학교에서도 배우죠. 학원 가서도 배우죠. 네, 집에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익히는 과정이 빠지면 공부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배웠으면 반드시 익히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고 네,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네, 말 그대로 좋아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는 것, 인풋은요, 네, 배우는 겁니다. 읽는 것, 네, 듣는 것. 그러면 꺼내는 것도 있겠죠. 넣는 게 있으면 꺼내는 것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꺼내는 작업을 네, 익히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하기, 쓰기 이런 거 있겠죠. 꺼내는 작업인 그런 네, 말하는 것, 쓰는 것, 즉 토론이나 논술은 익히는 과정에 해당돼요. 그리고 당연히 독서나 읽기나 듣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우기에 해당됩니다. 배우기에 열심히 해왔다면 당연히 꺼내는 작업, 네, 익히기 과정에도 힘을 쏟아야 돼요. 저보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둘 중에 무엇에 더 힘을 쏟아야 되냐, 어떤 게 더 효과가 크겠냐라고 선생님의 경험을 묻는다면 저는 네, 글쓰기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글을 못 쓰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초등학생 글쓰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등교사들에게도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글쓰기 멘토입니다. 직업도 글을 쓰는 장학사예요. 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이 글쓰기 교육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인들의 대부분이 이 쓰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쓰기 또 말하기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한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그런 뇌신경세포를 지금 네,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저런 형태의 네, 되게 듬성듬성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자, 저렇게 굉장히 그 복잡해지는 이 신경회로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네, 2살 때 거의 절정을 이루죠. 24개월 때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막 불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6살이 가면 이 늘어났던 가지들은요, 줄어들어요. 네, 정말 재밌죠.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24개월에 갈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치기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정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경회로들은 남기고 나머지들은 전부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요. 그래서 보면 이 24개월 때 그리고 만 그 2세가 되었을 때 신경회로와 6세의 신경회로가 오히려 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남길까요? 자주 들어오는 정보, 또 자주 반복되는 경험들은 네, 신경회로가 더 두꺼워지고 탄탄해지고 더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이렇게 가지치기로 지워나갑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해줘야 될 일들이 있겠죠. 부모가 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제공되는 그 정보들 그리고 중첩되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로 남게 되니까. 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방금 신경회로를 보여드렸죠. 2살 아기의 신경회로가 점점 가지를 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남겨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정말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자주 쓰게 됐을 경우에는 뇌의 크기 자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무려 30%가 줄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때의 뇌와 게임할 때의 뇌입니다.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는 왜 저렇게 뇌에 불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책을 읽는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책을 주면 그냥 막 줄줄줄줄 읽는 것 같죠. 어느새 한글을 깨치고 잘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글자를 읽게 되면서. 그래서 책 읽는 뇌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데요. 네, 아이가 글자를 읽게 된다는 것은 뇌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아기가 자라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문자로 변환해서 이 문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뇌에서 일어나요. 소리도 듣고 글자와 소리를 대입시켜보고 뜻을 이해하고 어휘를 배워가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뇌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과정 때문에 저렇게 뇌의 전반적인 영역에 저렇게 크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뇌를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 적게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뇌의 구조는 당연히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 뇌의 발달에 좋아요. 그러니까 불이 적게 들어오는 작업보다는 당연히 많이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에요. 상위 0.1%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걸 쓴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책들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세바시 출연했을 때 소개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저희 교실에서는 저걸 셀프학습 체크리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셀프학습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일주일치 계획을 미리 세워요. 네, 공부, 독서, 운동. 저기서 미션은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걸 저희 반은 가르치고 배우는 미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그 일주일치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 부모님 확인도 하고요. 선생님 확인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지켜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상당 부분 잡힙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 부분을 잘 지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그리고 정말 꾸준히만 해보신다면 엄마 잔소리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네, 저희 교실에서는 저희 반 아이들이 엄마가 잔소리 안 해서 좋다라고 했고 엄마들은 아이에게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 셀프학습 체크리스트 이건 부모님이 하신 겁니다. 부모님이 하신 거 한번 보실래요? 독서. 엄마가 본인 거 그걸 쓴 거죠. 계획표를. 왜냐하면 저거를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 아이한테만 시키고 자 이거 이렇게 좋다니까 한번 해봐라고 하면은 잘 안 해요 아이들이. 네,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해야 돼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저 계획표도 같이 짜보고 같이 지켜가는 거죠. 우리 한글에서 글씨를 쓸 때 주의할 점은요. 네, 글자에 어울리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양 하시겠지만 글자마다 각자 어울리는 딱 맞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글씨의 모델은 교과서 글씨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명조체, 신명조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음과 아, 어 이거예요. 이런 글자. 네, 모양이 옆으로 누운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저렇게 써야 맞고요. 자, 서도 옆으로 누운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음은 작고 모음은 상대적으로 길고 큽니다. 자, 거도 저런 모양이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네, 자음은 작고 모음은 길고 크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것만 잘 잡으셔도 얼마든지 글씨 지도 가능하십니다. 특히나 글씨가 너무 악필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도해 줘야 될 게 뭐냐, 단어와 단어를 띄어서 쓰는 거예요. 네, 보통 글씨를 못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씨가 악필일수록 글자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띄어서 쓰게 해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띄어서 쓰게 하세요. 그러면 글씨를 본인이 본인 글씨를 일단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본인이 본인 글씨를 못 알아보냐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띈다 생각하시고, 이게 1단계예요. 그 단어와 단어를 띈다. 두 번째는 자음은 작고 모음은 길고 크게 쓴다. 그래서 네, 글자와 어울리는 도형을 각각 찾아준다. 자, 모음, 공, 은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모양이 맞을까요? 잘 어울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마른 목. 이런 모양이 나와야 맞아요. 그리고 쓸 때 저렇게 자음, 모음, 자음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자일 경우에는 네, 자음과 위에 올라가는 자음, 밑에 올라가는 자음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지도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모음은 조금 길게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쓰기에서 저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실력이 저렇게 늘 것 같아요. 엄마의 기대가는 바로 초록 곡선입니다. 초록색처럼 쫙 늘을 것 같아요. 딱 수학학원 갔어? 그럼 당연히 수학 경시대회 문제 풀고, 피아노 치러 갔어? 그럼 한 달 만에 체르니 40번 치고.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저걸 바로 역치라고 합니다. 네, 생물에서도 역치는 그냥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역치는 일종의 저항값을 이겨내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이 항상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넘어섰을 때 반응이 와요. 그게 바로 역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부도 역치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죠. 피아노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외국어도 그렇고. 자, 평평한 구간이 있어요. 평평합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실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도대체 학원을 간다고는 하는데 뭘 배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자, 너무 평평하죠. 그런데 이 평평한 구간 사이에서도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실력은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저거를 끝까지 견뎌내줘야, 역치 값을 이겨내야 실력이 업그레이드하는 그 단계를 딱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다 안 돼? 그럼 학원 옮겨볼까? 문제집 바꿔볼까?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좀 버텨주셔야 돼요. 근데 이 버티는 힘은 사실 평소에 아이를 네, 지도하실 때 같이 읽고 같이 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고 같이 놀아주는, 이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이 힘이 보태져야 아이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평한 구간을 견뎌내는 힘을 나중에 고등학생, 뭐 대학생 가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옆에서 네, 부모님께서 조금 함께 해주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요. 하버드, 뭐 MIT, 뭐 케임브리지 이런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글쓰기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다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 정도 올 정도면, 하버드 올 정도면 이미 이 아이들은 뭐 세계 1%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시 가르친다고 해요. 다시 처음부터. 세계적인 리더, 정말 뛰어난 기업가 그리고 뛰어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기초부터 아주 탄탄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문 대학일수록. 네, 참 중요하죠. 네, 저는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어넣는 교육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단 말이죠.
네,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학교도, 학원도, 가정도, 학습지도 막 넣었는데 사실 이걸 꺼내서 표현하고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은 우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찬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명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장미에게 쓴 시간 때문이야. 사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바치는 거거든요. 이 강연에 아침부터 제가 집에서 네, 8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집에 가면 또 다시 저녁 한 6시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쓴 시간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의 이 만남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이 자녀가 소중한 이유도 아마 여러분 자녀랑 같이 하는 시간 때문일 겁니다. 네, 그 시간 아이랑 즐겁게 함께 재밌게 놀아주시고 책도 같이 보시고 글도 써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